예, 오늘 이코노미 톡 시간에는 ETF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자산운용사죠. 삼성자산운용의 김도영 본부장님 저희가 좀 모시고요. 요즘에 가장 좀 이슈가 되는 얘기들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좀 트렌드, 그 다음에 내년에 좀 ETF 관련돼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질문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장 얘기 잠깐 그래도 좀 하고요. 4,046까지 지금 오늘도 0.9%나 좀 코스피가 올라가서 뭐 계속 갑니다. 어제 조금 주춤하길래 조금 좀 쉬려나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또 가려나 또 생각도 들게 되고요. 요즘 시장은 본부장님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좀 기업의 좀 리레이팅, 증시 리레이팅을 주도하고 리레이팅. 있고, 예. 또 정부 또한 정부가 증시를 좀 부양하려는 의지가 좀 굳건하다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조금 일부 뭐 어제랑 해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의 강한 좀 매수세가 이런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과 증시의 어떤 실적과 리레이팅과 정부 의지를 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기업과 정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좀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코스피가 이제 4천을 돌파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고점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추세들이 좀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이제 뭐 내일 FOMC 미국 FOMC가 있는데 네.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펀더멘털이 받쳐주면서 금리가 좀 인하하는 이러한 매크로 환경이라면은 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네. 어찌 보면은 뭐 향후 10년 안에 혹자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향후 10년 안에 이 국내 증시나 이런 화랑이 좀 다시 오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좋은 잘 타라. 네, 잘 타라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사실 이러한 기반에는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속보치가 나왔지만 네. AI 혁신에 따른 메모리칩 수요 폭발. 어제도 이제 젠스왕 CEO가 GTC에서 좀 AI와 관련된 좀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주면서 엔비디아가 좀 애프터마켓에서 좀 많이 네.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걱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빠지긴 했지만 10만 원을 돌파했고 SK 하이닉스도 50만 원을 돌파하면서 거의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연초 이후로는 200% 이상 좀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네.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개별 주식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올해 좀 좋은 성과를 거뒀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로 대표되는 네, 원자력, 예, 그리고 또 효성중공업으로 대표되는 전력기기. 맞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 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뭐 방산이라든지 방산, 네.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특히 이제 조선. 예, 올해 또 이제 에이펙 관련해서 가장 또 맞습니다. 예, 뜨거운 테마인데요. 이런 조선주들 중 우리나라의 주요 핵심 수출 산업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리레이팅이라고 하는 제 기억에 그러게요. 우리나라 증시의 리레이팅이 최근 마지막은 2017년에 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했던 반도체 중심의 리레이팅이 제 기억에는 좀 마지막 좀 우리나라 증시의 리레이팅인데요. 예. 그게 이제 뭐 1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8년 정도 만에 다시 오지 다시 않았나. 한번. 예,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반도체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또 반도체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뭐 대기업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네. 끌고 가는 반도체 산업이 좀 주도해줘야 증시의 전반적인 네. 힘이 좀 받쳐준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일단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단 시장 얘기는 좀 저희가 본부장님 판단을 좀 들었고 이게 지금 본업이신 ETF 쪽에서도 사실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해외 투자, 지금 미국 중심의 투자를 많이 하셨었죠. 네. 근데 올해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70% 이상 또 상승을 하면서 아유, 참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한 작년 말까지 해서 10년 성과가 누적으로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 한 해만 지금까지 무려 한 70% 이상. 예,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좀 많이 크다라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현실이긴 한데요. 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국내 증시, 흔히 말하는 이제 국장 ETF로 많이 좀 돌아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뭐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저희 코덱스 미국 S&P 500이라든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로 자금이 1조 원, 각각 1조 원 정도 엄청 유입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코덱스 200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ETF들로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연초 이후로 들어왔다는 것을 보면은 국내 증시에 대한 ETF 투자자들의 어떤 센티멘트, 투심은 좀 매우 좀 증시만큼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최근도 아니고 꽤 됐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 또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말씀하신 70% 상승장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외국인이 올라오다 외국인이 뭐 계속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소위 말해 서학개미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좀 들어와 주면 우리 시장이 이제 수급이 되게 외국인만 사는 게 아니라 개인도 사니까 되게 밸런스도 좀 갖춰지지 않겠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데, 외국인은 아니, 개인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국내 장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유입된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네, 사실 이제 코스피 증시 자체로 보면 이제 개인이 좀 매도를 올해 이제 많이 하시는 흐름은 맞아요. 있죠. 특히 10월만 보더라도 개인은 순매도하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좀 순매수로 그러니까요.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ETF 투자자들, ETF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올해 연초 이후로 우리나라 ETF 시장에 들어온 개인 자금이 한 23조 원이 좀 넘거든요. 올 들어서 지금까지? 예, 뭐 사실 역대 연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개인 자금이 유입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요? 예. 오.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표 지수 중심으로 또는 미국 빅테크 아. 중심의 해외 주식, 특히 이제 미국 주식형 ETF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올해 특히 ETF 측면에서는 증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내 증시 ETF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장을 물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인버스 ETF, 즉 인버스 ETF라 하면 기초지수 수익률 하루 1일 수익률의 마이너스 1배 또는 그렇죠. 마이너스 2배를 추정하는 상품인데요. 인버스 1배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증시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변동성도 크고 해서 이제 해지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예, 해지 차원인 거고.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좀 얘기는 다른데요. 거기는 레버리지 좀 쓰는 네, 거고. 2배 인버스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저희 상품으로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ETF가 있는데 예. 흔히 이제 고버스라고 많이 부르시죠. 맞습니다. 네, 코스피 200 하루 수익률에 마이너스 2배를 추정하는. 그래서 사실 증시가 좀 많이 뜨겁게 오른 날에는 이 2배 인버스, 고버스 ETF로 사실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로요. 사실 이 ETF에만 무려 2조 원의 돈이 어이구야. 23조 원 중에 한 10%좀 안 되는 자금이 이제 이 2배 인버스. 아무래도 증시가 70% 이상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장기 투자 목적은 아니시고요.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그렇죠. 수익을 단기에 좀 피킹하고 싶으셔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상품인데, 사실은 잘 수익률이 아시겠지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인버스 투자는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셔야지 이런 어떤 베팅의 목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모멘텀 장세는 70% 이상의 수익률을 모두 누리시는 분들은 사실은 매매를 하지 않으셨던, 예를 들면 그냥 그렇죠. 그냥 증시 아침에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 맞습니다. 하지만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 트레이딩을 좀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뉴스들도 보니까 오히려 5, 60대 어머니들이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20, 30대 남성분들이 수익률이 제일 안 저조했던. 좋아요. 네. 예, 아무래도 좀 베팅도 많이 하시고 이런 고버스 투자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 장세에서는 사실 계속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온전한 수익률의 상승을 향유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인버스 투자는 많이 하시는 반면에 좀 성과는 상대적으로 좀 네. 나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인의 판단이고 투자 성향입니다. 사실 젊을 때 사실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60대 여성분들 정도 되시면 사실은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 주식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뭐 20, 30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 그런 부침을 겪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수치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다만 이 레버리지 상품이 갖고 있는 특성이 이게 일반 그 상품보다 훨씬 더 이게 그 뭐랄까요, 수익률이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폭이 확 커진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네. 레버리지 상품을 접근하시는 게 좋다. 맞습니다. 뭐 사실 네. 레버리지 투자가 뭐 위험은 하지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증시의 방향성을 좀 확신이 있다고 하실 때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는 누적 수익률의 2배나 뭐 마이너스 3배, 2배가 아니라 네. 하루 수익률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음의 복리 효과, 말씀해 주셨던 증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했던 그 4,0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똑같이 4,000포인트지만 사실 계좌는 일부 흔히 우리가 녹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이제 ETF 시장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이제 뭐 아마 이제 요 다음에도 본부장님 모시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올해 총평을 뭐 듣고 이렇게 하긴 할 텐데 본부장님께서 현장에서 보시기에 올해 제일 핫했던 ETF 상품은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은 자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개인 자금 유입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 대표 지수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들이 가장 꾸준히 들어왔고요.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가 무려 한 223개거든요. 참 많네요. 네, 이제. 우리나라 ETF 전체 시장이 지금 한 1,000개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이런 대표 지수에 가장 많이 들어왔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국내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덱스 200 ETF, 즉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예, 코덱스 200 ETF에 연초 이후에 거의 9천억 원 가까이. 그리고 10월만 보더라도 10월이면은 이제 올해 이번 달 월 기간으로만 보더라도 약 3,3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10월 달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예, 사실은 증시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도 국내 증시에 그대로 추종하는 ETF에 그러니까요. 들어왔다는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이제 인버스 투자도 있으시지만 상반되군요. 맞습니다. 완전히. 예, 좀 투자자분들도 뭐 기관 투자자들도 좀 이제 좀 혼재되는 전략 전망이 좀 나누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더 그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계좌에서 즉 연금 계좌 저희가 절세 계좌라고 그렇죠. 하는 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또는 ISA 계좌에서는 말씀드렸던 미국 대표 지수라든지 이런 국내 증시에 상방에 투자하는 이런 기본적인 ETF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요. 일반 계좌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뭐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투자가 좀 많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뜨거웠던 상품들로 보면은 사실 저희 ETF 기준으로는 코덱스 반도체, 그냥 우리나라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뭐 코덱스 반도체라든지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네. 아무래도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우리 개인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맞아요. 중소형주들을 사이즈도 투자하는 좀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런 장비주에 투자하는 소부장에 투자하는 ETF도 좀 관심이 많으셨고요. 특히 올해 우리나라를 관통했던 키워드가 과거에 뭐 차화정 이런 식으로 예. 사실 조방원이라는 키워드가 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좀 많이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ETF들도 저희 기준으로는 뭐 코덱스 K조선 탑10, 코덱스 K방산 탑10, 코덱스 K 원자력 SMR ETF 같이 이런 우리나라 중심이 앞서 말씀드렸던 주도주들이 많이 네, 포함되어 있는 그런 ETF들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매우 뜨겁게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 섹터 바스켓 ETF 상품 뭐 그런 표현도 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정 섹터의 어떤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만 딱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ETF들도 연초이로는 뭐 많게는 뭐 방산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는 사실 ETF임에도 불구하고 ETF라는 거는 개별 종목 하나가 아니라 말씀하셨지만 여러 개를 10개, 이렇게 나눠서 20개 하니까. 이렇게 바스켓으로 담는 건데도 불구하고 100% 이상, 많게는 200%까지도 오른 종목 ETF들이 있다 보니까요. 국내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또 ETF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돌아오시게 된 배경에도 그런 증시의 좀 그러니까요. 리레이팅에 따른 상승이 좀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코덱스 200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지수에 이제 투자하는 거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의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상품인데 그 뭐 많은 그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특히 배당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뭐 이를테면 S&P 500은 꼭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코덱스 200 사실 그런 차원에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수익률이 이게 사실 수익률 가지고 얘기하면 선정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장이 70% 올랐으니까 이쪽도 코덱스 200 같은 이 지수 추종 ETF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ETF는 일반적으로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래서 70% 정도. 예, 일부 비용이 조금 포함되긴 하지만 요새 뭐 대표 지수 ETF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그렇죠. 때문에 비싸지 않죠. 예, 수수료가. 거의 그 기초 지수 말씀하셨던 뭐 코스피 200의 76% 정도의 수익률을 그대로 ETF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S&P 500 기준으로 최근 한 15년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네. 한 15% 정도 됩니다. S&P 500이요? 네, 매년 15%를 대단하네요. 예, 우리 뭐 서학개미라고 하는 해외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ETF 중 하나인 예를 들어 VOO라고 하는 VOO. 예, 티커가 이제 VOO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그냥 부라고 하니까 좀 느낌도 좀 좋긴 한데요. 그 ETF가 이제 S&P 500을 그대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예, 뱅가드 ETF인데 그 ETF가 2010년에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을 연환산해서 해보니까 한 15% 정도 됩니다. 10년 투자해서 면 15%였으면은 원금이 한 1억쯤 되면은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뭐 누적으로 치면 10년에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뭐 150% 이상이 되니까요. 뭐 사실 금액으로 치면은 글쎄요. 제가 갑자기 이게 근데 계산이 잘 안 복리 되는데. 개념으로 하면은 사실 엄청난 훨씬 금액이 예, 되는 왜냐하면 거네요. 미국엔 또 배당 수익률까지 얹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다 그대로 하고 또 그러니까 그거를 팔거나 뭐 배당을 빼가지 않으면 계속 그게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다시 재투자를 하시거나 이러면은 엄청나네. 사실 더 컴파운딩 그 복리 효과를 많이 누리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사실 올해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엄청 오래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 그렇죠. 워낙 외국인 수급이 빠르게 변합니다. 저는 이거를 흔히 이제 F1급의 순환매다. 예.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는 F1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따라가기에는 속도가 너무 아유, 안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네. 사실은 그냥 올해 가만히 그냥 코스피 200에 추종하는 예를 들면 저희 코덱스 200 같은 ETF를 만약에 매수하시고 어머니들처럼 5, 60대 어머니들처럼 그냥 팔지 않고 그냥 잊으시던지 그러셨으면은 그 온전한 수익률을 누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스피 200 안에 있는 뭐 10개 종목만 상위 10개 종목만 보시더라도 과거와 다르게 예를 들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이제 다양한 산업들이 모두 다 상위에 또 시총이 커지면서 랭크가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국내 증시에만 투자를 헷갈리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코스피 200을 네. 추정하는 ETF만 투자하셔도 네. 충분하게 올해 국내 증시의 상승을 같이 누리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자주 하는 얘기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 우리가 편중된 국내 가계 자산 비중이 투자 쪽, 투자 쪽이 아니라 이제 주식 쪽이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한 30% 정도로 부동산 비중이 줄고 60, 70% 이상으로 이제 금융 쪽, 특히 주식 쪽 이쪽 비중이 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퍼포먼스가 좀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하루 이틀 만에 1, 2년 만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좀 이 코스피 200에 추종한 이런 소위 말하는 지수 상품 이게 우리가 미국의 S&P 500이나 뭐 나스닥 이런 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우상향하는 퍼포먼스를 몇 년 꾸준히 보여준다면 굳이 뭐 그쪽에다가 수수료 내면서 할 거 없이 그냥 국내 쪽에다 하는 것도 그렇게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이 큰 자산인 소위 말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좀 생기는데 네. 뭐 장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해볼 만한 일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증시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좀 소외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른바 서학개미라는 용어까지 생길 정도로 해외로 나가 있는 돈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그 해외 자금들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한 200, 현재 기준으로는 230조 원. 그래서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50% 가까운 자금의 유입이 미국 증시로 흘러 들어갔는데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증시가 좀 가파른 상승을 또 꾸준한 상승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가장 큰 매력은 주식의 매매 차익의 비과세의 현재 양도세가 기준으로 없으니까.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현재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250만 원의 그 순수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의 유예를 해주긴 하지만 국내 증시가 이제 온전히 비과세를 만약에 받으시면은 사실 그것만큼 또 좋은 혜택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투자 맞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다시 국내 쪽으로도 턴할 수 있는 다시 리턴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ETF에서는 좀 명확하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10월달에 지금 사실 한 달도 다 지난 게 아니긴 합니다만 올해 들어왔던 9천억 정도 중에 거의 3분의 1이 10월달 요번에 들어왔다는 거는 뭔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초입이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장이 앞서 말씀한 대로 꾸준히 우상할 거라고 좀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ETF 상품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 같은 이런 지수 추종하는 거를 다 몰빵하는 것도 좋은 또 투자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네. 적절한 이제 포트폴리오 배분이 필요하긴 할 텐데 맞습니다. 부부장님께서 조금 조언을 해준다면 이렇게 ETF 상품을 지금부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상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전략은 올해 같은 이제 모멘텀 증시에서는 꼭 이제
잦은 매매를 최대한 미루시고 예, 무조건 본인께서 선호하시는 아니면 확신이 드는 컨빅션이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종목이라든지 ETF 상품에 꾸준하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네. 우리가 이 증시 상승을 온전히 수익률을 같이 누릴 수가 있고요. ETF 측면에서는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좀 헷갈린다, 나는 증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초보자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은 그냥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예를 들면 그렇죠. 저희 코덱스 200을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올해 이번 주가 특히 완전 슈퍼 위크라고 하는 게 뭐 앞서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FOMC가 내일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APEC이 있고 또 미국의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미국 빅테크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보면 말씀드렸던 수출주 중심의 네. 저는 흔히 이제 뭐 짧게 키워드로 해보면 반지 조방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 2차 전지, 지가 네. 2차 전지군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산 원자력인데 원자력에다 이제 전력 설비까지 그렇죠. 네, 같이 붙이면 좀 많긴 한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몰빵식으로 투자를 하시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조선이 좀 빠지는데 방사는 가고 이런 경우에는 다 좀 소외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실 맞습니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플하게 이러한 말씀드렸던 반지 조방원과 같은 전력 설비까지 해서 이런 테마 섹터에 좀 분산 투자하시면은 온전하게 상승할 때 큰 우리가 이제 상승만 생각하시는데 변동성을 좀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리턴 차원에서 이러한 상품들이 저희 상품자산형 코덱스 ETF에도 모두 상장돼서 있겠죠.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접근하시면은 올해 따뜻하게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은 있으나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내년에는 이런 ETF 상품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혹시 좀 회사 내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게 좀 얘기가 되는 게 있습니까? 네, 사실 ETF가 워낙에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뭐 하반기 이후까지 저희가 상품을 미리미리 기획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AI라는 큰 틀 안에서 세분화된 테마들이 그 혁신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피지컬 AI로 갈 텐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나올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산업들의 테마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배당 관련해서나 이런 좀 원의 정책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내년에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그다음에 역시 AI 뭐 연관입니다. 배당, 그다음에 정책 수혜 뭐 이런 쪽으로 좀 포커싱이 된 그런 ETF 상품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ETF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